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라디오를 통해 돌아왔다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사람 없이 살아가는 법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워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옆자리를 확인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할 때면 습관처럼 두 사람 분을 차려놓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곤 했죠. 세월이 흐른다고 그리움이 옅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 아침에 신문을 읽을 때 내는 작은 한숨소리, 내 이름을 부를 때의 따뜻한 억양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굵직하면서도 부드러웠던 그 목소리. 내가 힘들 때면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밤늦게 돌아오면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어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고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지만 그 위로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권했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에는 그 사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나는 그 흔적들과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2년째가 되었을 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만큼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는 좋았습니다. 집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때로는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라디오는 내 저녁의 단짝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6시쯤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계란말이, 그리고 밥. 혼자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습관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매일 듣던 음악 방송이 나올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주파수가 잡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다이얼을 돌려 제대로 된 주파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미안하다는 말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렸고 순간 놓쳐버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라디오 속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했습니다.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굵직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숨소리, 말끝의 떨림, 단어를 고를 때의 짧은 침묵까지 그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떨리는 손으로 볼륨을 천천히 높였습니다. 라디오 속 남편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참 어렵습니다. 살아생전 나는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남자답지 못하다는 변명으로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아껴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던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당신의 손을 꼭 쥐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눈물이 그 자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생전에 다 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그렇게 방송은 끝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다시 지직거리는 소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찻잔 조각들을 보면서도 치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환청인가? 아니면 정말로 저 세상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넨 건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어젯밤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뉴스와 음악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자꾸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외로워서 환청을 들은 걸까?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목소리를 들었던 시간이 7시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6시 50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제와 같은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6시 55분. 여전히 소음뿐이었습니다. 역시 어젯밤은 내가 잘못 들었던 걸까? 너무 그리워서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 정확히 7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움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아플 것 같으면서도 달콤하고 슬플 것 같으면서도 따뜻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이 차 끓이는 소리,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그립습니다. 라디오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창문을 반쯤 열고 주무시겠죠. 그 바람이 너무 차면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고 자는 건 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창문 좀 닫고 자라고 잔소리를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고 있는 걸까? 오늘의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나는 한참을 라디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고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네, 여기는 KBS입니다. 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혹시 저녁 7시쯤에 그리움 연습이라는 방송이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움 연습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제목의 방송은 없습니다. 어르신. 그럼 비슷한 이름의 방송이라도요? 7시대에는 뉴스와 음악 프로그램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송국은 아니신가요? 나는 다른 방송국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MBC, SBS, 지역 라디오 방송국까지.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 방송은 없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듣고 있는 이 방송은 대체 뭐란 말인가? 정말로 저 세상에서 보내는 신호란 말인가? 그날 밤에도 7시가 되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회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후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더 자주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사랑해 주었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닷새째도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단어를 연습했습니다. 용서, 희망, 행복, 평화. 그리고 그 단어들을 통해 나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다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열흘째 되던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들어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차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아들 회사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런데 아들이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라디오 많이 듣는다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라디오 소리가 들렸잖아요. 좋은 방송 있어요? 응, 좋은 방송이 있더라. 아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거 혹시 아빠 목소리 닮지 않았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너 어떻게?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뭐라고? AI 복원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고인의 음성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요. 제가 아빠 목소리를 복원해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이걸 라디오 주파수에 연결하면 녹음된 음성을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재생할 수 있어요. 엄마가 매일 저녁 라디오를 켜시는 시간에 맞춰서 아빠 목소리가 나오도록 설정해 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었던 그 모든 게,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아빠가 남기신 음성 메시지들, 전화 통화 녹음, 가족 영상 속 목소리들을 모아서 AI로 복원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내용으로 대본을 썼고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배신감일까, 실망일까, 아니면 안도감일까, 슬픔인지 고마움인지 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엄마가 너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아빠 목소리를 들으시면 덜 외로우실까 싶어서요.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허락도 없이 이런 걸 만들어서. 하지만 엄마가 매일 저녁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명절 때 오면 엄마 혼자 아빠 사진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거 다 봤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 회사에 문의하고 기술자들 만나고 대본도 직접 쓰면서요.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요.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불편하시면 바로 끌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네. 괜찮아.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화나신 거 아니에요? 응. 처음엔 좀 놀랐지만 생각해보니 고마운 마음이 더 크더구나. 나는 그 작은 기계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사실 감사한 일이야. 진짜든 가짜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짜니까. 엄마, 민수야 고마워.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다시 7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가 AI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기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그게 기계가 만든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 없이도 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아세요? 나는 라디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민수도. 그날 이후로도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내일 가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그냥 엄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다음 날 아들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보여드릴 게 있어요. 노트북을 켜서 보여준 건 여러 개의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빠가 남기신 음성들이에요.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모았어요. 가족 영상, 전화 녹음, 회사에서 하신 발표 자료까지. 전부 합치면 한 5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50시간이나. 네. 그리고 이 음성들로 더 많은 내용을 만들 수 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말을 아빠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왜요? 더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정도면 충분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집착하게 될 것 같아.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알았어.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목소리를 듣는 게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 수는 없잖니. 하지만 엄마가 외로우실까봐. 외롭지. 당연히 외로워. 하지만 그 외로움도 내 삶의 일부야.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 정말 고맙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그거였을 거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많이 신경 못 써드렸죠? 무슨 소리니? 너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인생이 있잖니. 그래도 괜찮아. 이제 엄마도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걱정 마. 그날 저녁 7시가 되었을 때 라디오에서 마지막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별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았지만 왠지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작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는 언젠가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만납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내줬듯이 나도 이제 당신을 보내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작별이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이 아침에 창문을 열 때 따뜻한 햇살 속에 있어요. 당신이 저녁에 차를 마실 때 그 따뜻함 속에 있어요. 당신이 웃을 때 그 웃음 속에 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연습을 하겠습니다. 잘 지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웃는 소리가 이 세상 어디서든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그렇게 목소리는 천천히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만 남았습니다. 나는 다이얼을 돌려봤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라디오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30일치 방송만 녹음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다른 내용으로 30일 동안만 재생되도록 설정해 두었다고요. 왜 30일만 했니? 너무 오래 하면 엄마가 의존하게 될까 봐요. 일종의 치유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30일이면 엄마가 조금은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가 옳았다는 것을 나도 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습관처럼 7시가 되면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음악 방송이나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슬프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용서라는 말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것을, 때로 약했던 것을, 그리고 외로웠던 것을,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혼잣말로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은 감사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그 말들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친구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응.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 나는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정리했달까? 정리? 응. 그 사람 떠난 지 3년이 넘었잖아.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 영자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영자야. 근데 요즘 혼잣말 많이 한다며? 누가 그래? 며느리가 그러던데. 요즘 저녁마다 혼자 뭐라고 중얼거린대.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들켰네. 응, 요즘 혼자 연습을 좀 해. 연습? 무슨 연습? 긍정적인 말 연습. 매일 다른 단어를 정해서 혼잣말로 연습해. 감사, 희망, 사랑 같은 거. 영자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돼? 응.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돼. 말을 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가더라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같이 해볼까? 오늘은 뭘 연습해볼까? 우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정. 그렇게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장미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작년에는 그 장미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쁘게 피었네. 장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새로운 모종을 심었습니다. 땅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정원이 정말 예뻐졌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엔 늘 슬퍼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평화로워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짓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5살짜리 손녀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지우 왔네. 지우는 내 품에 안겨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가족 그림이요. 엄마, 아빠, 저, 그리고 할머니도 그렸어요. 지우가 내민 그림을 보니 정말로 우리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작은 별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 별은 뭐니? 할아버지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별이 되셨대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지우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응, 보고 싶지. 저도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만나보고 싶어요. 나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비록 여기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 할머니가 지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우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날 밤 지우는 우리 집에서 잤습니다. 잠들기 전에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외로워. 하지만 괜찮아. 왜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할머니 마음속에 있거든. 그리고 지우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우 사랑해. 지우가 잠든 후
나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 예쁘죠?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밝은 게.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만족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볼게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 비록 혼자지만 그 행복했던 기억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라디오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저녁 혼잣말로 연습을 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은 평온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가끔 봉사활동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아들은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도? 응, 괜찮아. 걱정 마.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집으로 오셔도 되고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엄마는 여기가 좋아.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도 엄마 믿어줘. 이제는 정말 괜찮아. 내가 만들어준 그 방송 덕분에 엄마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어느 가을날 저녁, 나는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우리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금 혼자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감사해요. 이 외로움조차 당신을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오늘도 잘 지냈어요. 내일도 잘 지낼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나는 매일을 살아갈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두 사람분을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딱 내 몫만큼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죠. 혼잣말을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주 지우에게 줄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되면 라디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뜨개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외롭지만 강한 나를, 슬프지만 웃을 수 있는 나를,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놓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게 주무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내 마음속 목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내 목소리이기도 한 사랑의 목소리.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히 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그 말들, 이제는 내가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남몰래 듣는 이야기를 구독하시고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남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술이,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노력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사랑해. 여러분도 오늘 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그 말들이 여러분의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현재 70대 중반의 할머니십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지 6개월 후 할머니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해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저녁 혼잣말로 긍정적인 단어들을 연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실제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떠난 건 여전히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아요. 슬픔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아들분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처럼 아버지 사진만 보고 우시는 일도 없어요. 오히려 사진을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 참 멋있었지 하시면서요. 기술은 때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처럼 그 기술 뒤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저녁 단 한 가지 단어만 연습해 보세요. 오늘은 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해 주세요. 잘하셨어요. 그 작은 연습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킬 겁니다.